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같은 인종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근데 그런데도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이에 따라 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또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차이를 요 사상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진보주의자다. 이것이 우리의 그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독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어떤 사회적 이슈로 아주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상관없다. 1대1로 토론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해라. 그랬더니 하루 만에 1000명이 신청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수주의자 여기 앉혀놓고 진보주의자한테 1대1로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서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그전에는 대립으로만 생각했고 저 사람은 죽일 놈, 나쁠 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실험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자,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자 얘기했지만 지금 그들의 진영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나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신학자인데 도대체 이 이슈를 왜 다루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기독교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서 사안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에 딱 나왔더니 보수 진보 대립되면서 막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럼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미 휘말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자. 현상 이해죠.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는 정치 이파 저파 막 사상에 난무하는 곳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고려를 해봐야 될,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수와 진보의 역사는 간단하게 본다면 원래 처음 보수와 진보가 대립했던 것이 예전 시대는 절대 왕권 체제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들, 상인 계급들이 대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상거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들을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원래 왕권파들은 이런 측면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붙죠. 그럼 여기서 보수는 누구죠? 왕권파죠. 진보는 부르주아 계급들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런 권한을 쟁취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을 만들고 경제 행위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쓰게 되죠.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부르주아 그룹들이 어떤 입장이 되죠? 보수적인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손대지 말아라.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들의 이권을 챙겨달라. 우리의 권한을 달라. 이렇게 되면서 투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부르주아 그룹은 예전에는 진보주의자였는데 이제는 보수주의가 돼버렸어요. 여기 이제 노동자 계급이라는 진보적인 그룹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수 진보들이 이렇게 진전이 되는데 사상사적으로 이것이 이제 자리잡게 된 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자코뱅당이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왕정 복고 세력들이 또 확 부각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다시 거의 원상복구되는 곳으로 갔는데 이 왕정 복고 세력들이 자기네들을
보수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코뱅당은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 진보. 이렇게 되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가 딱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들을 쭉 보면서 영국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뭔가 사상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보수주의라는 사상 체계가 만들어지고 진보주의라는 사상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상 체계가 만들어진 게 기껏해야 한 200년도 안 되는 이제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엽 들어가면서 이제 막스라든지 엥겔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극심한 대립이 나타나겠죠.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자, 그럼 보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컨서버티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오래된 습관, 관습, 제도, 방법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려는 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이게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기존 경제 체제를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세기, 18세기부터 자본주의가 쫙 발전되면서 대세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돼 나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급격하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주의자, 자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변화를 서서히 가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진보주의자들은 뭡니까? 프로그레시브. 계속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상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이상이 있다. 그 이상을 향해서 빨리 가자. 현실은 이 이상에 맞지 않으니까 빨리 현실을 바꿔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되게 이상주의자들이고요. 보수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죠.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물론 극단적 진보주의자와 극단적 보수주의자는 참 드물어요. 되게 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데 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그룹에서도 보면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어요. 이게 정치적 이슈도 말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우리 그룹을 우리 조직을 빨리 변화시켜 나가야 돼. 그래야 빨리 적응을 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빨리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치지 않냐. 조금 천천히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자고 보수주의자예요. 이거를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돼요. 우리 사회가 이런 모양을 갖추어진 거는 오랜 세월이 걸린 거지 않냐. 그러니까 천천히, 역사는 천천히 어차피 변하게 돼 있다. 요 보조를 맞춰가면서 가자. 이런 사람을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야, 이거 언제 기다리냐. 그러다 우리 다 죽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빠르게 진행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네, 여기에서 뭔가 좀 변형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수구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수와 수구의 차이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보수주의자도 변화를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구주의자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현 상태가 좋아요. 현 상태에 손을 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수구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기득권 세력들이죠. 이 기득권 세력들은 사회가 흔들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야 내가 편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계속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보수주의자가 있고 진보주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수구주의자들이 늘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구주의자들이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권력과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밀려서 조금씩 가게 되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반동적인 사상이 나타날 때, 행동을 할 때 이게 이제 수구적 혁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좀 독특한 상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일제시대와 전쟁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20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보수와 진보라는 사상 체계보다는 이게 그 극단적 이념 대립. 근데 이 이념 대립이 우리 남한 사회는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으니까 남한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5, 60년 동안 남한에서 진보와 보수의 건전한 토론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진보주의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너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거든요. 그 휴전선 이북 쪽에 그 세력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적 행위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야, 이런 구도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 얘기를 난 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빨갱이 논 가지고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치 세력도 그렇고 보수주의자들은 거의 극우 세력 또는 수구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만 남아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건한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온건 보수가 정통에 하면 그냥 정통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예전에 이제 유승민 씨 같은 경우가 온건 보수주의자다, 정통 보수주의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설 자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자신의 설 자리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 했는데 미통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반대하다가 황교안 전 대표가 찬성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승민이었어요. 왜요? 보수주의 개념에 의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진정한 보수주의, 정통 보수주의자라는 것을 그걸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 중에 진정한 정통 보수주의자가 몇 명 있는가? 이거는 좀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보수 진보가 제대로 된 토론이 없으니까 이게 좀 토론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구도를 좀 정확히 이해하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